자, 그럼 할게요. 제가 다른 채널에 나온 건 처음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다시 할까요? 적응이 안 돼. 직업과 행복도, 이게 제가 추구하는 촬영 방향이거든요. 네, 지금 일하신 지가 네.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카페를 오픈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제 카페를 오픈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카페는 네. 사실은 어머니가 먼저 네. 오픈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도와드리러 온 거였다가 네. 지금은 파트가 좀 달라요. 선생님께서는 커피 수요? 네네네. 온라인 쪽을 그쵸, 담당해가지고 그쵸. 커피를 하시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커피를 좋아하셔서 이쪽으로 빠져드신 건가요? 처음 커피를 접한 거는 고3 때 네. 수시 합격을 하고 나서 마침 커피 자격증 학원에서 뭐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저거 자격증 취득해서 대학 올라가서 알바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정말 가볍게. 가볍게. 네네. 괜찮아요. 그렇게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전공을 아예 달랐어요. 졸업을 하고 그 관련된 직업을 하잖아요, 보통은. 네. 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커피를 해봤었잖아요. 네. 재밌었는데 커피는 상대적으로 좀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졸업하고 지금까지 커피 말고도 다른 일을 해봤었어요, 저도. 네네. 커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도 해봤었고 예를 들어서. 교육직 공무원도 해봤어요. 전혀 다른 분야별로 일을 해봤었는데 네. 저는 커피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커피에 대한 전문 자격증도 지금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쵸. 저는 커피를 배울 때 바리스타 트레이너 과정을 등록을 했어요. 나는 네.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트레이너가 돼야겠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배웠죠. 양성을 해야 되니까 전문가적 교육 과정을 밟으신 거다. 네, 저도 뭔가를 좀 하나를 시작하면은 네. 좀 제대로 해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어머니 그 매장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제가 도와드리러 왔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있었던 거죠. 로스터리 카페를 해볼까? 로스팅기를 사서 납품도 하고 그다음 이거를 온라인에 팔아볼까? 그래서 뭐 드립백이나 원두 팔기도 하고 한국 커피협회가 있어요. 행사위원 취득도 하고 그렇게 계속 단계를 밟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프랜차이즈 카페랑 네. 개인 카페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셨을 때. 프랜차이즈는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네네. 그걸 제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개인 카페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여기가 이제 나주 공산면이잖아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도 카페가 여러 개 있나요 지금? 하나 생겼다가 네. 문을 닫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카페에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그 카페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 우리 카페의 장점, 강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로스터리 카페를 하니까 네. 사람들 인식, 이제 소비자들 인식에 여기는 좀 전문성이 있는 카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또 바리스타 심사위원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오프라인 대면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약점인데 네. 어머니가 그 부분에서는 또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고객을 네네. 잘 이렇게 따뜻하게.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광고를 만드는 그런 능력. 여기가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점유율이 그쵸, 어느 정도 그쵸. 있었고. 저 선점 효과도 있었죠. 근데 약간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 평균 연령이 높죠. 아무래도 어떤 방법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기서 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음료를 마시게 된,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면 단위를 이제 다 둘러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 이 공산면이라는 곳이 예전에 이 정말 좁은 거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카페가 아니고 그땐 다방이죠. 아, 다방이 다방이 7개? 다방이 7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차 문화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네네. 커피 잘 마시고 이런 문화가 네네. 있었고. 차 문화가 있었던 동네였고 그러니까 카페가 어떻게 보면 공간 사업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이 분들도 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만날 때 그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카페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저희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 농협은 있으니까 시골에 농협을 가서 그 자판기 커피 네. 뽑아가지고 이렇게 손님이랑 네. 거기 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페라는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근데 시골에서도 분명히 그런 니즈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어머님께서 시장 조사를 좀 하고 가신 편이시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왔다가 입점했다가 네네. 나간 곳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커피가 변수가 되게 많아요. 하루 내에서도 똑같은 커피를 계속 내리는데도 계속 달라져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죠. 네. 소비자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외국에 나가서도 어떤 카페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스타벅스? 내가 아는 맛, 내가 생각하는 그 맛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품질 관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개인 카페는 그 편차가 심하잖아요. 저번에 맛있었는데 왜 이번엔 맛이 이렇지? 맞아요. 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계속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 또 저 카페는 언제 가도 내가 생각한 맛이 나와. 그 부분이 소비자분들에게 좀 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요즘 어딜 가나 이제 볼 수 있는 가게가 카페잖아요. 그렇죠. 그 시골에 카페를 내시려는 분한테 뭔가 조금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품질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네. 그리고 카페라는 게 오프라인 비즈니스잖아요. 네네. 온라인으로 좀 확장을 하셔도 그러면 훨씬 더 시장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품질과 시장 확대를 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더 오래 살아남는 시골 카페들의 장점이나 이런 거는 5년 전에 만약에 여기 오셨더라면 네.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딱 개업을 했을 때는 네. 제가 뭐 심사위원도 아니었고요. 여기 로서리 카페도 아니었고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저희 원데이 클래스나 뭐 이런 창업 교육도 진행을 하는데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고 저도 이제 채널이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네. 그런 채널도 운영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넓혀가고 뭔가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카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세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웃긴 개그맨이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네. 김영철 씨를 바로 떠올리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개그맨이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김영철 씨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상위 10%가 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상위 30%와 상위 30%가 만나면 그걸 결합을 시키면 되게 나만의 되게 예리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유튜버도 하고 내가 심사위원도 하고 로스팅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저의 도구들인 거죠. 그걸 결합시키면 되게 뾰족한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화를 많이 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수많은 잠재 고객을 또 그렇죠. 형성할 수 있는 거고 로스팅 하는 것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음료를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저만의 무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1에서 10까지는 네네네. 어느 정도? 저는 9점? 9점이나 될 수 있는 요인이 뭐예요? 아까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의 절반이 네. 일하는 시간이지 않냐.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8시간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3분의 1이 일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네. 저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재밌어하는 일을 해야지 커피 일이 재밌었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고 네.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잘하게 되잖아요. 네. 잘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계속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네. 그거를 이뤄가면서 또 성취감도 있을 거고 자기 효능감도 있을 거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카페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6명이서 왔다. 3잔 시키고서 빈컵 3개만 갖다 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네, 흔하게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얘기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환경 설정을 좀 바꿔볼까? 이런 걸 다 만드는 게 그 네. 사장의 역량일 수도 있고 대표자 역량일 수 있잖아요. 네. 계속 상황 탓, 사람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사업자는 문제 해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해결사. 네, 문제가 항상 이렇게 닥쳐오는데 네. 그거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네네.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한다면 네.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핵심 메시지, 핵심 감정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하고 나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보일 거고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그 네. 경쟁력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진상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어떠한 대처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초등학교 때 네네. 남자애들이 괜히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오히려 짓궂게 굴고 네네네. 오히려 괴롭히고 네네. 이렇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내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그거를 표현을 지금 잘 못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 사업장에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걸 되게 캐치를 잘 하세요. 저게 친해지고 싶어서 저러는 거구나. 그걸 알고 그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면 단골이 돼요.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오프라인에서 네. 자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네네.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났고 네네.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시너지가 지금 어머니의 강점과 본인의 강점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려고 그러는 그렇죠. 저는 어머니께 많이 배우죠 그런 거. 손님을 상대하는 법을. 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이 혼자 하실 때보다 같이 했을 때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는 더 많이 늘어나긴 했겠네요.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돈이지만 그 지출을 줄이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네. 저희 카페에 쓰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커피 원두를 사오는 거 말고는 추가적인 수수료나 이런 게 드는 게 전혀 없겠네요. 아 생두요? 예, 생두를 생두도 제가 직접 수입을 하고 있죠. 생두도 직접 사요. 네. 그러면 생두도 직접 사고 볶는 것도 본인이 자신이 하는 거고 그쵸. 타는 것부터 모든 걸 다 본인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주문하고 바로 가시는 분들보다 여기 앉아서 얘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회전율은 좀 떨어지는 거고. 네네. 그런 어떤 회전율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네. 계속 병역을 확장을 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게 오래 머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이라는 그런 게 있대요. 결국에는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저희가 여기를 나가서도 계속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2년이 되면 네네 그렇게 사람을 얻는 거죠.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자면 지금 삶의 행복도를 한 1에서 10까지로 놓는다면 지금은 행복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9점. 9점? 네. 직업도 9점이고 지금 현재 행복도도 9점이라는 말씀이신데 온전히 직업만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종합적이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삶의 파트에서 네. 이제 그 일의 비중도 크지만 네. 그런 사람의 비중도 크고 되게 여러 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니까 9점이 나오겠죠. 직업이 본인에게 주는 행복도에 어느 정도 아까 3분의 1을 말했으니까 네. 3분의 1? 그 이외에 이제 3분의 2는 본인의 또 다른 삶이 이제 그렇죠. 지배를 하는 네네. 거.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네, 오늘 지역 카페 사장님을 모시고서 인터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